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드디어 이렇게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이용준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실제로 저희가 만난 것도 지금 거의 한 달여 만이라 네. 저희 시청자들께 너무 죄송하고 네, 일단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보고 싶었어요. 서로 설레더라고요. 생사 확인이 네. 안 됐어요. 생사 확인이 안 돼서. 아니, 생사 확인은 저는 해드렸었죠. 매일 네. 새벽마다 아침에. 근데 너무 이제 셋 다 바쁜 시기를 좀 폭풍우 같은 시기를 보내고 맞아요.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부지런히 네. 더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할게요. 자, 오늘은 국제법으로 시사 읽기를 오랜만에 우리 용준 교수님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제소를 했더라고요. WTO에. 네. 그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네. 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일단은 이제 정부가 그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를 WTO 협정 위반이라고 해갖고 네. 이제 제소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티 협정 세 가지 가티 협정을 위반했다고 하는 건데요. 네. 이제 1조 이제 최혜국 대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10조 무역 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그다음에 이제 11조 수량 제한의 일반적 폐지. 네. 이제 이걸 통해 갖고 이제 궁극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한 통상 규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WTO에 제소를 한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가티 협정 제 21조, 그러니까 이제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 이제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 근거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WTO에 제소를 하면 우선 양자 협의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양자 협의를 우선 첫 번째 절차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보내면서 시작되는 거죠. 예. 일본 정부가 이제 10일 내에 그거를 답신을 해야 되는데 9일째 되는 날 양자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자 협의가 만약 안 되면 바로 이제 패널로 들어가는 거죠. 프로세싱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그 받아들였고 보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양자 협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양자 협의는 한 60일 정도 걸리고요. 네. 거기서 이제 협의가 잘 되면은 뭐 패널 갈 필요 없는데 네. 지금 뭐 일본도 그거를 뭐 협의를 할 상황 같지는 않고 협의는 하겠지만은 보통 이제 고위급 협의에서 잘 풀리는 경우가 없고 이제 실무자급 협의에 들어가는데 아마 이제 패널까지 가야 될 거예요. 일본도 네.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패널 같은 경우에 뭐 한 15개월 정도 이제 쭉 걸리죠. 그래서 양쪽에서 뭐 공방 절차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펠리바디 그러니까 이제 상소 기구까지 가면은 뭐 2년 내지 3년, 심지어 4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지금 상태로는 뭐 일본이 명백하게 위반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1조, 10조, 11조, 그다음에 정치적 목적에 의한 통상 규제라는 건 본인들의 진술에서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어떤 보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게 만 검찰이라면 이 정도면 바로 구속영장 해갖고 그냥 바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충분한 증거와 이게 뭐 압수수색도 필요 필요 없이 바로 구속해버리게 되는데 뭐 일단 먼저 언론에 흘리고. 그래서 이제 피의사실 공표를 해갖고 일본의 도덕성을 이제 철저하게 무너뜨린 다음에 한 달 동안 언론에 계속 흘린 흘리고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수갑 채워갖고 그러겠는데 아니 뭐. 이분들이 못 뵙던 동안 정치 풍자가 늦었어요 좀.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냉소가 사실은 늘어져 냉소가. 냉소가 요즘도 어떡해. 사실은 계속해서 그 국제법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네. 워낙 그 문제가 커서 전부들 그 서초동호 광화문으로 찢어져 갖고 맞아요. 나가시는 바람에 이거 뭐 정신 없습니다. 아니 네. 우리 중에 광화문으로 찢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고요? 광화문으로 오는 거 국민들이 찢어져 나가셔 갖고 네. 그래서 이제 아니 저는 광화문 가서도 좀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검찰 개혁에는 다 동의하지 않나요? 라는 거는 네.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분들도 거기에 좀 동의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시겠죠. 네. 예. 근데 좀 너무 이렇게 괴리감이 커가지고. 좀 오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가지고 문재인 퇴진으로 나가니까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되는 것 소리거든요. 같아요. 예. 그리고 서초동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잠자고 있던 지지자들이 다 몰려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솔직히 보자면은 네. 좀 전략적인 실수를 한 게 패착을 한 게 사실 조국 장관만 집중 공격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도덕성이라고 할까 그것을 공격했으면 되는데 네. 그게 문재인 뭐 퇴진으로? 퇴진까지 나가니까 네. 갑자기 그 초기에 있었던 이런 그 어떤 정책 효과가 다시 없어지는 예, 그런 상태가 됐는데 네. 좀 에너지 소비죠 지금 상태로. 에휴. 예. 뭐 그렇습니다. 뭐 그 얘기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이 가츠 제1조 지금 11조 10조에 위반이 된다라는 것을 근거로 지금 제소를 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패널 절차라고 했는데 그걸 네. 좀 구체적으로 네.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양측에서 공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주요 쟁점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패널을 구성을 합니다. 네. 그 구성된 패널들한테 양측 이제 대리인들이 자기네 입장들을 이제 문서로서 또 어떨 때는 이제 실제 이제 공방을 하는 거죠. 오럴 네. 프리딩도 하고 네.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최종적으로 패널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게 네. 승패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언론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맞아요. 며칠 전에도 네. 그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그 덤핑 방지 과제 정당성 이 문제를 이제 가지고 이제 결정이 났죠. 최종심에서 상소기구에서. 근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이겼다고 하고 일본 정부는 일본이 이겼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총 13개 쟁점 중에서 10개에 대해서 우리의 정당성을 WTO 그 DSB 그 저기 분쟁 해결 기구가 인정을 한 거고 그중에서 예. 하나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 측 입장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양적으로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그 쟁점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들어줬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WTO 패널 절차 특히 DSB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판결이 아니라 중재로 나가고 있거든요. 개별 쟁점에 대한 입장을 WTO가 얘기를 하고 그에 따르도록 그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가 승이다 패다 이런 게 아니라 해당 쟁점에 대해서 어떤 권위 있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아마 우리가 제시한 제1조, 10조, 11조 이런 문제 또 일본이 대응한 제21조 문제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한 명확한 판단들 나름대로의 그 명확한 판단들이 WTO 통해 나올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소기구로 가면 그거에 대한 법률심을 또 들어가는 거죠. 상소기구에서는 사실심을 안 하고 법률심만 하거든요. 법률심이요. 그렇죠. 예. 우리도 대법원은 사실심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정확한 법률이 적용됐는지 그런 여부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는 이건 시간을 끌려고 아마 이런 거에 이제 하는 거고 지금 WTO의 이 분쟁 해결 절차가 모든 걸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네. 문제의 한 측면이죠. 법적인 측면도 있고 정치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아직은 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이 상황의 전체적인 그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 모습 자체는 뭐 일본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수출 규제를 한 게 너무 눈에 명확하죠. 네, 그건 네. 좀 애매한 게 아니라 명확합니다. 네. 단지 명확하다 하더라도 법적인 소구를 할 때는 정확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을 해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냥 심증으로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좀 더 잘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해갖고 네. 뭐 육전 전승이다 그러는데 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전승 많은 부분에서 WTO가 우리 입장을 들어주긴 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길 것만 갑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길 것만 갑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얼마만 쟁점 중에서 몇 개를 더 인정을 하느냐. 근데 쟁점도 질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높낮이가 있으니까 일본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그 우리의 그 공기압 밸브 일본산 공기압 밸브 죄송합니다. 네. 문제도 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주장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많이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다시 이걸로 돌아오면은 이 문제도 이제 쟁점을
나열해 놓고 그거에 대한 패널의 공방이 있는 거죠. WTO에서의 공방이 있고. 패널들은 주로 어떻게 구성이 돼요? 아니, 패널들이 있죠. 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거기 DSP 자체에 패널들이 있고요. 패널 그 중에서 이제 중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재하고 재판이 다른 게 재판은 항상 법원에 가면 아침에 판사가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중재 재판은 그런 게 아니라 중재 법원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중재인들을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 재판의 재판관이라고 한국어로는 얘기하지만 네. 그냥 그 중재 재판의 패널 내지는 멤버라고 얘기합니다. 공법에서 멤버라고 하고요. 네네. 이 멤버들이 쭉 있다가 저도 뭐 지금 일본 상사중재위원회 제가 멤버기도 하고 예. 뭐 중국에도 일본은 전체가 일본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중국은 뭐 각 도시마다 칭다오의 뭐 패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패널들이 있다가 그거에 가장 그 적당한 사안에 사람, 적당한 사람들을 그 법정 절차에 따라서 가장 공정하게 이제 패널들을 선임을 선임을 해갖고 하고, 거기서 네.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패널이 지금 좀 이렇게 WTO가 뭐 미국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WTO에 제소를 하고 이제 법적인 공방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갈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시간 끌기 하면서 자신들의 네. 정치적인 뭐 목적을 달성하려고 다 하는 거죠. 달성하는 예. 거고 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네. 힘겨운 싸움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그렇죠. 어려움이 있는 거는 네네. 사실인 거죠. 많은 경우 지금 우리도 이제 자체로 이걸 수급을 하고 있고 네네. 또 다른 대안들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본도 뭐 보통 외신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뭐 일본 기업들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우리 그러니까 못지않게. 정치적인 타격을 우리에게 주려고 네. 많이 경제적인 타격을 주려고 네. 정치적인 세법을 가지고 이런 전략을 썼는데 네. 실제로 이게 지금 어떻게 경제적으로 네. 구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하고 네. 의아한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일본 네. 자체 내에서도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 아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일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도 의구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도대체 저 돈을 어디다가 쓰려고 하느냐.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저도 사실은 이거 못 나오는 기간 동안에 그 러시아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극동 네. 러시아로. 그러면서 많이 느낀 게 지금 정말 저도 사실은 블라디보스톡을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블라디보스톡이 큰 게 아니라 거기 나올 때 러시아가 얼마나 큽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좀 시각을 다각화하고 그래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러시아로 중국으로 또 뭐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한 말씀 하실까요? 뭐 내용 뭐 덧붙이실 말씀 뭐 있으세요? 특별히 제가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참. 그리고 저희 시청자들께 알려드릴 것이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님의 결의에 따라서 저희도 고노 외무상 이제 뭐 전 외무상이 됐지만 고노 외무상의 그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캐논 사건. 소개농 사건. 과감히 그래서 저희도 카메라를 캐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캐논으로 찍다가 캐논을 버리고 결의다. 그 엘사 예, 독일 엘사의 예, 독일 것으로 예, 독일 엘사. 야, 이런 과감한 결단 사실은 이게 연구가 되면서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저게 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제 과감하게 바꾸셨어요. 엘사. 예. 어때 그 결단을 내리신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좀 굶으면 되죠. 그냥 먹을 거 안 먹으면 네. 카메라 바꾸는 거야. 좀 안 먹으면 되죠. 고노가 이 방송을 볼 리는 없겠지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니, 근데 그게 지난번에 우리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교수님도 참 격떨어지는 짓이었다고. 진짜 네. 예. 그 카메라 취재하러 온 기자들 앞에다가 저 카메라 캐논이네 일제 일제네. 아니에요? 예. 그렇게 참. 그걸 보면서 여긴 더 이상 대화할 상대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넘기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카메라는 대부분이 일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진 기자들이 많이 일제들을 쓰죠. 근데 이제 카메라 기자들은 보통 방송 기자들은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들고 찍고 있는지 안 보여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마크가 보여.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 찍을 때마다 그 고노 생각이 나가지고 예. 이거는 그 제 정신 건강상 아. 먹을 걸 줄이고 예.
카메라를 바꾸자.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후문이 소장님께서 바꾸자 이렇게 결단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 PD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드시면 네. 어떻게 이 뭐죠 라벨이라고 그러나요? 그 상품명이라도 좀 가려드리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는데 높 하셨답니다. 네. 저도 사실 저 엘사의 카메라로 찍혀본 게 평생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나가고 있죠. 네. 완전히 건의가 빵빵. 근데 사실 요즘에 좀 다시금 그 수요가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그 옷 아시는 뭐 네. 이게 다시 좀 매출이 생기고 있다,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내가 왜 그 생각에 이렇게 동참을 했었는지 일본 제품에 대한 혹은 뭐 일본 여행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이 노리는 게 이제 그거고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대응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뭐 가봐야 얼마나 가겠냐. 장기전으로 가면 언젠가는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전략인데 그 최근에도 산케이 신문에 이제 그런 기사가 한번 있었어요. 그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반일 혹은 반압의 그런 시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가 지금 싹 사라졌잖아요. 지금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 지금은 그 광화문에서는 이쪽 또 서초동에서는 뭐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갈라져 가지고 저 산케이 신문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의 극우에 해당되는 신문. 근데 일본에서는 극우에 해당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 가장 많이 읽히는 신문하고 논조가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요, 비교해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 신문이 가장 많이 읽히고 일본에 가면 가장 많이 읽히지는 않고 극우에가 있는 신문이라는 건데. 그 신문에서 최근에 이제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국론 분열.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서 국론 분열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반일 데모는 시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노리는 게 이제 그거고. 그래서 저는 그 산케이 신문 그걸 보면서도 이들 사이에 무슨 큰 그림이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약간 좀 많이 불쾌한 그 요즘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그 뭐 일본 반일 데모가 시들해졌다고 친절히 산케이 신문에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우리는 또 그래? 다시금 그렇다면 조금만 기다려. 요거 서초동만 끝나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행으로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을 해보니 이건 정말 내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저쪽에서의 그런 대응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심히 불쾌해라는 내 마음이 느껴져서 가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게 좀 지속적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쓸려 가시는 분들이라면 또 다른 생각이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 인문결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굳건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길기까지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깜짝 충격이네요. 놀라셨죠. 저도 너무 놀랐어요. 네, 거기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베 총리님 하고서 사죄드린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렇더라고요. 우길기는 진짜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인문결 TV에 굉장히 오랜만에 업로드인데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아침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몇 분이 왜 요즘에 인문결 TV 안 하세요? 거기다가 네. 그 저희 문자창에다가 거기다 애나님 왜 요즘에는 너무 이 방송에만 집중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시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네. 솔직하게 사죄를 하세요. 누구 때문에 못했는지를. 저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이 두 분은 제가 항상 좀 시간이 될 때는 각자 한 분씩 이렇게 안 나오시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됐는데 저 아들들 보면은 엄마 없으면 밥도 안 먹는 거. 아니 자립식을 키우시라고요. 네. 우리 화력의 70%가 지금 애나님한테 있어서. 아유 별 말씀을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 한국이 일본의 WTO의 이 반도체 수출 부품 그러니까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한 것에 대한 WTO 제소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또 우리 이용준 교수님과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명쾌한 해석 감사했습니다. 명쾌하긴요. 아직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follow-up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아직도 저희는 그 승이냐 패냐 뭐 이거 가지고 되게 좀 그렇대 하고 넘어간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알고 아니에요.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건에 대한 어떤 해석이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법은 좀 이렇게 conciliatory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각자의 가치가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그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물론 아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정부가 좀 긴 시각 호흡으로 이거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마련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저렇게 뭐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서 되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우리 국제법으로 시사 읽기 이용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어요. 네, 반갑습니다.